자, 우리 비문학 하겠습니다. 뭐라 해야 되나? 고2 11월 거 맞죠? 네. 고2 11월 거 20번에서 25번. 자, 지문 읽기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제가 중간에 개입해서 설명할게요. 네. 그죠? 첫 번째 문단 선생님 천천히 읽어주세요. 범죄인이 다른 나라로 도피하면 그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들다. 이 때문에 근대에 들어 각국은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제도를 발전시켰다. 자, 여기 어려운 단어 한 신병이라고. 신병이 뭐죠? 뭐죠? 한마디로 사람 몸입니다. 주로 이제 보호나 구금 잡아가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몸. 이해되시죠? 그 오빠가 뭐 삼촌이 군대 갈 때 신병 훈련소 가죠? 그건 이거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병사란 뜻입니다. 이 신자는 몸 신자야. 병자가 자루병자.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약간 어떤 대상으로 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뭐랄까 사람 이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정치가. 하여튼 누가 우리나라에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일본에 간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사람 데려오고 싶어, 그지? 그걸 신병이라 그 몸을 데려오는 걸 인도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인도는 뭔지 알죠? 전달해준다 이 뜻입니다, 그죠? 인도. 데리고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지? 저를 인도하소서.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우리 법이 영향을 안 미치니까 힘들잖아, 그지? 네. 그래서 국제법, 국가와 국가 사이의 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많은 것 범죄인을 전달하는 그런 제도를 뭐 했다? 발전시켰다. 이해되시죠? 네. 자, 선생님 계속. 범죄인 인도제도는 해외에서 죄를 범한 범죄인이 자국 영역으로 도피해온 경우 그를 처벌하기를 원하는 외국의 청구에 응해 해당자를 인도하는 제도이다. 자, 이게 이제 계속 이 용어가 뭐가 포인트냐면 어느 기준에서 청구인지 피청구인지를 자꾸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게 헷갈리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또 자국이라면 어디가 자국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지?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자국 영역에서 해외에서 일본에서 사고 치내고 우리나라 온 거야.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일본 외국이죠? 네. 외국에서 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게 청구야.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거기에 그 요청에 그 범죄자를 달라는 그 요청에 우리가 응할지 말지. 이해되시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여진이. 범죄인 인도 제도는 서로 범죄인 인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 간의 조약인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 뒤에 문제 나오던데 지금 뭐가 나온 거죠? 예진이가 읽은 부분에 범죄인 인도 제도의 개념이 나온 거죠? 네. 조약인, 그까지가 개념이죠, 맞죠? 네. 범죄인 인도 제도라는 게 뭐라고?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쉽게 말하면 약속한 거. 그게 범죄인 인도 제도다. 됐나요? 네. 예. 그런 인도 제도, 조약인 인도 제도를 그 조약을 기초로 해서 범죄인 인도 제도가 뭐 된다? 만들어졌다. 그러니까는 자 국가 간의 그 조약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야. 네. 범죄인 인도 조약이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범죄인 인도 제도가 됐다 이 말이죠. 네. 이해되셨나요? 예. 지금 순서는 거꾸로 돼 있죠. 예. 말은 다 돼 있고 계속. 범죄인 인도가 원만히 진행되려면 상대국의 사법 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므로 범죄인 인도 조약은 주로 양자 조약의 형태로 발달하였으며 본 세계적인 조약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살짝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이 조약을 맺으려면 거기 법체계,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대해서 서로 믿어야. 왜냐하면 서로 이게 범죄인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우리가 아프리카의 조그만 부족 국가하고 구역 맺을 수 없잖아. 너무 법체계가 다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야? 서로 두 당사국끼리는 맺을 수 있어. 그래서 양자 사이에 발달했단 말이야. 그 말은 한 방에 전 세계를 다 하는 것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국가마다 사법 체계가
다르고 더 중요한 건 이를테면 우리가 나 중국 너무 못 믿겠는데 이러면 그거하고 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계속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만 상대 국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며 어떤 국가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다. 자 이런 거다 그죠? 이 조약을 A 국가하고 B 국가가 맺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요청했을 때 응해야 돼. 맞죠? 근데 A하고 C하고 맺어져 있지 않아. 그러면 이 요청에 대해서는 의무까지는 없어. 이걸 강제할 국제법이 있다 없다? 없다. 국제법이 없다. 안 어렵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다. 그 다음 선영이 범죄인 인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고 할 만큼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것이 많다. 잠깐만.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온다, 그지? 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서로 돼 있는 나라끼리가 기본이야. 네. 그쵸? 나라의 기본인데 그래도 이제 그 조약이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맺어지는 거라고 1대1로 맺어지는 거야, 그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얘 나라고, 그죠? 물론 A가 또 누구하고도 할 수 있고 C하고도 할 수 있고, 그치? 그래 다 각각인데 이 속에 뭐가 있더라는 거야? 공통된 게 많이 있더라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우선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조약은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한다. 자, 일단은 이제 공통된 걸 한번 보면 그 말이죠. 대부분의 조약은 그러니까 공통된 거란 말이죠.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한다. 범죄를 규정한다고. 이를테면 여기서 사기죄. 이 나라에서도 사기죄. 징역 3년, 뭐 징역 2.5년 이렇게 되는. 요걸 가지고 일단 뭘 시작한다고? 협약을 만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 다음 계속.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청구국과 인도를 청구받는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성립되고 주로 해당 범죄의 형기가 징역 1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인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죠? 자, 일단은 여기에서도 범죄로 인정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거지. 자, 이제 두 나라가 맺기는 맺었어. 근데 B에서 거기 들어가 있는 A를 우리나라에 좀 보내줘. 자, A 국적이 뭔지는 모릅니다, 지금. 이 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 이 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 제3국일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요청하는 나라는 얘가 사고를 여기서 친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가 도망한 거야, 그지? 얘 국적은 지금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어요, 그죠? 어쨌든 이 B 국가에서 얘를 우리한테 보내줘 하려면 얘가 적어도 뭐 1년 이상. 서로 1년 이상 이 나라에서도 뭘로 인정하는 1년 이상은 얘가 감옥 가야 되는 애네. 이 나라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볼 때, 네. 그럴 때 뭐 한다고? 인도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는. 이해되셨나요? 예. 그다음 여기에 부합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인 인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청구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공식적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되며 피청구국은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하여 실제로 범죄인을 인도할지 결정한다. 이때 범죄인 인도는 대부분 피청구국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여기 청구는 얘가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다는 거야, 그지? 상관없고 이게 해당되면 이제 여기서 바로 이게 경찰청이 하는 게 아니고 외교적인 통로를 통해 하는데, 그러면 인도를 거기로 할지 말지는 누가? 이 피청구국. A가 피청국이야, 그지? 여기에 법원에서 뭐 한다? 판단한다. 그래서 아까 서로 사법 체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인정해야 거지, 그지? 한다고.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여진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자,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 말입니다. 네. 이 청구에서 다 돼가고 응해야 되는데도 그 다음 볼까요? 피청구국이
청구국의 범죄인을 반드시 인도해야 하는 이게 것입니다. 국제법의 기본입니다. 무조건이 사실은 잘 안 통해요. 음. 조약상 그래 다 맞네. 우리가 보내줄 상황이네.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야. 뭐 이유가 또 있겠죠, 그죠? 네. 해볼까요? 범죄인 인도 거절 사유로는 피청구국이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없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와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다. 자, 요 요건에 다 맞았어. 1년 이상 되고 여기도 인정하고 여기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요구했는데 여기서 뭐 할 수가 있다? 거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있는데 조건 거절 사유가 두 개가 있어요. 뭐죠? 절대적 거절 사유하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얘가 딱 더 세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기본은 만족하는데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보내죠.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B로 얘를 못 보내죠. 이 이야기죠. 네. 됐나요? 자, 그 다음 예준이 계속.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음. 인도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피청구국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는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첫 번째 이거네. 절대적인 중복 처벌을 피해야 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분명히 여기서 사고 쳐서 왔기 때문에 얘가 피청구를 하는 거야, 그지? 청구를 하는 거야. 네. 근데 여기에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얘를 뭐 하고 있다? 재판하고 있다. 얘 벌 주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너한테 못 보내줘. 왜냐면 심지어 얘가 여기서 벌 받을 거 있을 수도 있죠. 네. 만약에 동일 범죄든 뭐 어쨌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요수도 받았는데 또 가서 또 받을 수 있잖아. 네. 그 중복 처벌을 안- 안 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그 이야기겠죠. 이해되시죠? 그다음 그리고 그리고 피청구국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에도 범죄인 인도가 거절된다. 자, 얘가 사고를 여기서 쳤어. 근데 얘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공소시효가 끝났어. 범죄마다 다르죠. 공소시효 뭔지 알지? 공소라는 것은 이제 재판을 건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를테면 내가 천원을 훔쳤는데 언제? 10년 전에. 근데 만약에 그 금액의 절도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에서 공소시효를 만약에 7년으로 정해 놓았다면 난 7년 후에는 벌을 안 받아요. 검사가 나를 공소할 재판에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잘 피해 다녀가지고 이미 시기를 다 보낸 거야. 공소시효 끝났어. 그러면 안 보내.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그 다음 설명 한번 해볼까요? 또한 정치범도 일반적으로 범죄인 인도가 불허된다. 정치범이란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데 정치범죄의 판단 기준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정치범죄의 정의가 포함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야? 누구 안 보낸다? 정치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여기 사고 쳤는데 일단 여기 대통령하고 이 사람이 맞짱 뜬 어떤 정치인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데모를 주동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막 비판한 뭘 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나라를 뒤집은 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정치범들의 찌는 것은 이 대통령이 이제 법을 시행에 따라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가 범죄인지 사실은 애매해요. 대부분의 정치범들은 겉으로 볼 때는 절도죄를 하는데 사실은 배임죄 사고 이런 거 있잖아. 네가 그 회사에 있을 때 공금을 그 회사 돈을 적극적으로 회사 이익을 위해 쓰지 않았어. 그럼 또 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회사는 진짜 어렵거든. 어떻게 해야 적극적으로 회사를 위하는 거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거. 근데 이제 어떨 때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다 씌울 수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사례는 국가 전복사 그건 확실한 정치범이고. 그러니까 그 만약에 봐봐 대통령이 바뀌었어 얘가 있는 동안에. 그럼 또 얘는 영웅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그러면 조약에는 뭐는 없다는 거야? 이 정치범에 대한 규정은 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치범인 문제면 또 거절 사유가 된다. 이 말이다. 이해되시죠? 네. 계속. 결국 어떤 행위가 정치 범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피청구국에서 피청국이 누구지? 얘 데리고 있는 받은 나라입니다. 여기서 판단한답니다. 그 다음 대부분의 정치 범죄가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는 이른바 상대적 정치 범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사실은 정치범인데 그 득부 쓴 거는 배임죄 샀고 뭐 사기죄 샀고 이런 걸 씌워놨단 말이에요. 그죠? 배임죄나 사기죄는 완벽하게 조약에 있는 거야. 그렇지만 얘가 왜 그걸 썼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야. 정치범은 보통 같이 제가 굳이 꼭 사상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했기 때문만은 아니로 겉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야. 겉으로는 어제 배임했다고 쫓기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다음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의 정치적 성격이 일반 형사 범죄로서 성격보다 우월할 때 그것을 정치 범죄로 판단한다. 약간 상대적으로 평가한다는 그 말이죠. 네. 예. 하지만 어떤 범죄는 정치적 성격이 있더라도 정치 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 자, 정치 범죄가 분명한데 정치범으로 또 인정 안 된다는 겁니다. 뭘까요? 예를 들어 국가 원수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치범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가해 조항이라 부른다. 자, 또 아까 정치범은 거절한다는 이야기잖아. 네. 요것의 예외야. 아. 그래서 불인도. 자, 거절하는 건 인도 안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불인 말이 내가 꼬였다. 불인도 대상에서 그렇지. 네. 불인 대상에서 빠지니까 뭐 한다는 소리죠? 대상할 수 있다. 인도 한다는 할 수 소리죠. 있다. 네. 맞지? 근데 어떤 애들 이를테면 얘가 분명히 정치범이면 왜 대통령을 죽였어? 뭔 말인지 이해되죠? 네. 대통령 가족한테 테러를 했단 말이야. 폭탄 테러.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그 100% 정치범 맞죠? 네. 근데 그건 좀 다르죠 또. 맞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경우에는 뭐 가해 조항이라 해가지고 얘는 거절 대상에서 빠진다 이 말입니다. 즉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얘는 뭐 할 수 있다? 무조건 보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리고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행위 등은 많은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정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우리 규정하고 있다. 잘 알고 있죠. ISS 이슬람 테러 조직 있잖아. 아니 이슬람이 다 테러가 아닙니다. 그 ISS 조직이 이슬람 테러 조직이죠, 네. 그죠? 이런 애들은 자기들 목표 자체가 정치적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버려? 호텔에 폭탄 터뜨려버리고 이렇게 하잖아. 테러하고 분명히 정치적인데 그는 정치범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이거 대상이 안 된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여진이 7문단. 인민적 인도 거절 사유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다르다. 자, 이제 임의적으로 나오는 거지. 됐나요? 네. 우선 범죄인이 피청구국을 자국민일 경우 피청구국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자, 뭔 소리야? B에서 요청했는데 A가 이 나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A가 B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어떤 범죄자가 일본 가서 사고 치고 우리나라 온 거야.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 번 더 따져볼 수 있다. 그 말이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계속. 그런데 피청구국이 이런 자국민 불인도 조항에 따라 자국민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하고 범죄인을 처벌하지도 않으며 결과적으로 범죄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자, 뭔 소리래? 얘가 분명히 사고 쳤어. 사실 우리나라 이 서류 많이 겪었습니다. 미군들. 미군이 여기가 우리나라 되는 거죠. 네. 여기가 미국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와서 미군들이 뭐 여중생 뭐 사고 모르죠. 효순이 아시나요? 하여튼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가버리면 미국에서 안 줄 수 있다. 우리 요구하는데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한대? 결과적으로 거절한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없다는 거야? 기준이 사실 없다는 거야. 임의적이다.
유일한 이유는 뭐야?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누구한테 안 보내줘. 음. 이해되셨나요? 예. 결과적으로 범죄인 처벌 면할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네. 왜? 이가 벌을 받을 건데 안 보내주니까. 왜도 안 해도 되겠네. 계속. 이에 다수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는 피청구국이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경우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피청구국은 기소 당국의 사건을 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만약에 너가 뭐 하면 너그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를 안 해주면 뭘 조항을 더한대. 피청구국은 기소 당국의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래, 우리나라에 안 줘도 되긴 되는데 너그에 뭐가 있어? 거기도 검찰 있고 법원 있잖아. 그 사건을 여기 뭐 해야 된다? 회부해. 올려야 돼. 우리한테 안 보내주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해되셨나요? 너그 나라에서 나를 뭐 해라? 법을 집행해주라 그 말이죠. 그런 걸 어디에? 이 조약에 넣기도 한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 다음 또 범죄인. 나야? 너. 또 범죄인이 청구국에 인도된 뒤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될 때는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사실 미국이 그런 걸 많이 해요. 이를테면 어디고 저기 뭘로 할까? 거기 이라크나 이란 이런 데 있잖아. 네. 아, 북한. 많이 써. 여기서 이제 자기가 북한에 사무실을 간 거야. 근데 주면 북한 좀 저도 이런 말을 그랬지만 억수로 인권 안 되고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왜 범죄인도 인권은 존중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얘를 만약에 보내면 사고를 친 건 맞지만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 그러면 뭐 한다는 거야? 거절한다는 거죠. 그것도 지금 이 하나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 때문에 자국민. 이거는 청구하는 나라의 인권 문제. 이해되셨나요? 네. 예. 그 다음 같은 이유로 해서 같은 이유에서 사형을 폐지한 피청구국은 청구국이 대상 범죄인을 사형을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일도 많다. 자, 요거의 확장 구체적인 버전이죠. A에는 뭐가 없어? 사형제도가 없어. 근데 자기 나라 국민이야.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으면 그 사고를 친 것 때문에 사형은 안 돼. 그런데 B에는 사형제도가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네가 우리나라 애를 보내달라 하면 사형을 하지 않는 나라이거나 만약에 있으면 사형을 집행을 안 하겠다는 보증해줘. 이해되셨나요? 네. 왜 우리 지금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는 있는데 처벌만 실행을 네.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근데 그거는 이제 불안한 거야. 그래서 국가 대 국가로 우리 얘를 사형은 하지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보증해줘. 그걸 요구한다는 거죠. 됐나요? 네. 예. 그런 데에서 만약에 뭐 하면 보증을 안 해주면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그 말이죠. 됐나요? 자, 마지막 문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되면 인도 청구 사유가 되었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데 이 말 이해되시나요? 네. 이를테면 얘가 만약에 갔다 그럼 간 그 일 때문에만 처벌받아야 된다고. 네. 아니 그 자기가 사고 친 거 그럼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다만 인도 후 새로 저지른 범죄나 피청구국이 처벌에 동의한 범죄 등은 인도 청구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도 처벌 가능하다. 뭔 소리예요? 가가지고 또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그거 뭐 할 수 있다? 처벌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예. 이를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이 또한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는 새로 하지 않았으면 뭐만 자기가 뭐 한 것만 사고 친 것만 요 이야기에 뭐가 깔려 있죠? 이럴 수 있잖아. 그냥 거기서 A가 여기서 처벌 받았으면 좋은데 가가지고 네가 막 지금 일이 복잡하게 했잖아. 그 자체를 뭐 할 수 있어? 조금 괘씸죄 적용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사고 친 걸로만 처벌하고 와가지고 새로 사고 친 건 당연히 처벌되고. 이해되셨나요? 네. 콜. 여기까지. 문제 한번 봅시다. 20번 위 걸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 자, 범죄 인도 조약 개념 있었죠? 네. 인도 거주 사유. 많은. 그쵸? 그 다음에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까 뭐였죠? 서로가 다 하고 1년 이상. 맞죠? 예. 그 다음에 범죄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 있었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뭐 했을 때? 조약을 맺었을 때.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거기 인정 대상 되는 걸 요구하면 응할 의무가 있다. 했죠? 네. 네, 했습니다. 그 다음 5번 범죄인 인도를 법원이 허가하면 범죄인의 신병은 언제 인도되는지는 나오지 않죠. 몇 년 안에 몇 개월 안에 그런 거 있을 텐데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죠? 됐나요? 자, 그 다음 21번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대에 들어 발전한 국제법 아니라 그랬죠? 네. 어, 맞아요. 국제법은 법상의 제도를 할 수 있겠죠. 네. 그죠? 예. 그 다음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다. 맞죠? 해외에 있는 범죄인의 신병 확보에 의한 거죠. 네. 범세계적인 범죄인 규정을 못하고 있다 그랬죠. 네. 그 국제법이긴 한데 범세계적으로 한 방에 하는 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4번이 틀렸네요. 네.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면 국가 간 사업제도에 대한 그렇죠. 상호 신뢰해야 된다 그랬죠. 네. 자, 그 다음에 22번 위에 보기. 보기 장난 아니더라. 그러니까 자, 보기도 이게 따로 봐야 되는데 맞죠? 이거 혹시 몰라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 시험장에서 애들 어째 쓸까? 자, 보기는 가와 나는 서로 범죄 인정을 맺고 있는 A국 B국이다. 조약을 맺었다 그죠? 네. 자, 가 상황 봅시다. 제3국 국민이 이 제3국이 3국일까요? A국도 아니고 B국도 아니야 국적이. 그쵸? 사고는 어디 쳤어? A국에서 경제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B국은 도망갔어. A국은 B국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죠? 네. B국은 법원은 X의 범죄가 해당된다고 판단했어. 네. 검토했어. 인도를 허가했어. 됐나요? 네. 제일 기본적인 케이스다 그죠? 단 X는 A, B국 연합 범죄인들 맺고 근데 자기 국적은 어디야? 제 3장. 안 걸리는 나라야, 그지? 네. 안 걸리는 나라야. 자, 그다음에 나 A국 정부에 반대하는 A국 국민 Y. 정부에 반대한다. 뭔 느낌 들어야 돼? 정치범. 그렇죠. 그다음에 이 Y는 A의 국민이네, 국적이네, 맞죠? 그 정부를 전복하려는 활동 하나로 이게 이제 정치행위다, 그죠? 네. 정치범이다, 그죠? A국의 무인 공공시설물을 파손하려다 발각된 뒤 B국으로 도망갔다. A국은 B국의 Y에 대한 인도를 청구했다. B국 법원은 Y 행위가 인도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뒤 해당 사건의 일반 행사 범죄, 자 정치범이 아닌 성격을 말하는 거죠. 성격과 정치범죄 성격을 검토한 이를 바탕으로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아까 보면 이걸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거절의 행동입니다. 맞나요? 네. 22번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목이 좀 아파서 그런데 하나씩 선영 1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A국과 B국의 법률에서는 X와 Y의 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일단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2번 예진이 읽어볼까요? A국과 B국 간의 범죄 인도 조약에 자국민 불인도 조항이 있더라도 X와 Y는 해당 조항이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자국민 불인도 조항 요 이야기죠. 조항이 있더라도 X와 Y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자, 일단 X는 적용 안 되죠. 네. X는 적용 안 되고 Y는 지금 정치범이야, 그지? 네. 정치범은 여기 해당 안 되죠. 요 라인이죠. 네. 절대적 기준이고 자국민 이야기는 임의적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역시 Y도 해당 안 됩니다. 아마 2번, 5단 많이 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선영이 3번. Y의 행위는 X의 행위와 달리 범죄인 인도 조약상 B국이 범죄인 인도 제도를 허가할 수 없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맞죠? 네. 이해되셨나요? 예.
정치범죄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진이 4번. X는 Y와 달리 미국과 범죄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지만 미국은 X, Y 모두에 대한 A국의 범죄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지을 것이다. 맞죠? 요 조약 따라 가야 되는 거잖아, 그지? 예. 맞지 않나? 네, 맞아요. X는 Y와 달리 B국과 그러니까는 체결 안 된 국가고, 네. 그 다음에 B국은 X, Y 모두에 대한 A국의 범죄인 청구에 응해 의무를 지을 한 명이 뭐기 때문에 정치범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B 그거지만 조약은 안 맺었지만 사건이 그게 해당되는 사건이잖아, 그지? 예. 그 다음에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해 X와 Y가 인도 청구 전에 이미 B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B국은 X와 Y의 처벌을 위해 그 신병을 모두 A국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자, 이미 처벌받아서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인도 거절. 이미 중복을 막아야 되죠. 그래서 중복 막기 위해서 다시 인도 안 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걸 지금 틀리게 말했죠. 이해되셨나요? 네. 예. 그 다음에 23번.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나에 대하여 이해한 나는 다시 한번 봅시다. A 국민이고 네. 맞죠? Y. Y가 A 국민이고 A에서 사고 치고 B로 갔네, 그지? 네. 그럼 B국 국민은 아니다, 그지? 네. 맞죠? 예. 중간에 자꾸 이제 기억을 못하니까 이게 중요한 기억이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 자, 1번 A국 법원이 B국 법원 대신 Y의 행위가 정치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나? 자, A국에서 B국을 갔는데 B국에서 하는 거지. 네. 맞죠? 지금 B국에 도망가 있는 거죠? 네. B국이 해야 되는 거죠. A국은 당연히 자기들이 이미 판단한 거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B국 법원은 Y의 행위가 일반 형사범죄의 성격보다 정치적 범죄의 성격에 들어가는 범죄라고 판단해 놓으니까 뭐 했어? 나중에 인도를 거절. 부를 한 거지, 그지? 네. 이해되셨나요? 네. 정치범은 그럴 수 있었죠, 그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A국은 3번입니다. 범죄 인도를 청구하면서 Y의 행위가 가해 조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가해 조항 아까 뭐였죠? 요거였죠? 정치범은 정치범인데 대통령을 막 죽이거나 그런 애들, 그지? 이 사람은 그건 아니었죠. 네. 그래서 가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의 B국 법원은 대부분의 범죄 인도 조약에 명시된 정치 범죄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정하여 Y행의 정치 성격을 판단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범죄 인도 조약에 이게 명시되어 있다고 나오나요? 없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B국 법원은 Y 행위가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하는 테러 행위가 아니므로 정치범죄에 제외한다고 판단했겠군. 불특정 테러이면은 많이 헷갈린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이면 내가 이게 거절 대상이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뭐라 해놓노? 대상 테러 행위가 아니므로 정치. 한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본 거였죠, 이 사람은. 네. 정치 행위하고 일반 범죄 봤을 때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예, 불법적인 테러이다 아니다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맞나요? 예. 5번 자체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Y가 그게 해당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끝이 보인다. 25번 안 할 겁니다. 자, 24번하고 좀 쉴게요. 자, 보기는 학습 자료로 만든 범죄인 인도 조약의 일부이다. 볼 때 반응은 적절하다는 자, 4조 선생님 읽어볼까요? 제4조 피청구국은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재량에 따라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갖는다. 자국민인 범죄인의 인도를 국정만을 이유로 거절할 때에는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소당국에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이해되나요? 자국민이란 이유만으로 안 주면 대신에 조약 하나 더 만들자. 너 거기서 기소해. 이해되셨나요? 네. 그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5조는 여진이 읽어볼까요? 인도 청구되는 범죄가 청구국의 법률상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해당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자, 여기 사용을 한대. 우리는 사용 안 하는데. 그럼 거절할 수 있죠. 네. 예. 그 다음 단 청구국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거나 사형 선고를 할 경우에도
집행하지 않는다고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하지 않다. 보증하면 보내줘야 돼. 사용은 안 할 거야 라고 보증하는 거. 됐나요? 예. 그 다음 6조 제가 읽어볼게요. 인도되는 범죄인은 피청구국에 의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인도 이후에 저지른 범죄, 피청의 처벌에 동의하는 범죄를 제하고는 청구에서